네, 고 박사님, 일주일 만에 다시 뵙네요. 네, 오늘은 네, 토마스, 안녕하세요. 토마스 쿤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하신다고요? 아니 예, 10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주 기본적인 예. 토마스 쿤, 그 대역작이죠. 과학혁명의 구조, 예.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, 그 물리학자 토마스 쿤의 그런 저작이 아주 그야말로 그 혁명을 일으켰지. 그 과학계, 철학계, 어, 심지어 인문학계까지 예. 이게 다시 말해서 과학, 철학,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음, 심지어 신학 그런 와, 신학과 같은 그런 인문과학에서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. 이 책이 이 쿤의 주장은 음, 이 과학에서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과학은 계속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전 시대에 계속 누적된 그런 지식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혁명적인 그 패러다임 전환, 이 패러다임 전환으로 어, 나온다는 건데 이 쿤에 의하면은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, 이 패러다임은 다시 말해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에 뭘로 번역이 되나? 이 틀, 이, 이 사고의 어떤 틀이에요. 그 공동체, 문화 공동체나 그 시대가 함께 공유하는 그 공동체. 그 시대가 공유하는 그런 하나의 전제, 그 사고의 틀, 범주. 그 각 시대와 시대와 그 공동체, 다른 여러 공동체에서 그 지배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어요. 같이 그 서로 문화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과학이 문화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니에요. 그게 가설을 세울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게 편견을 자기의 뭐 편견이라면 편견이고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어떤 전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자기의 그 자라나온 그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축적돼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 세상을 보는 이 방식 이게 바로 패러다임인데 과학자들에게 이거는 항상 그 가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 이론을 할 때 확립할 때 그 가설을 먼저 세우잖아요.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고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가설을 세울 때 패러다임에 그 시대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그 패러다임을 어, 이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자기 전제를 할 때. 근데 이런 가정들이 이 탐구와 결국 실험의 그런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고 하는데 한 예로 우리 과거에 그 천동설이라 있었죠. 그 천동설 여기서 헬리오센트리즘이라는 그 천동설인데 그거는 그 시대 때 과학이었어요. 약 그게 기원전 200년부터 심지어 갈릴레오 등장인 하여튼 1500년대까지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있었어. 그리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패러다임인 거예요. 그 사람들의.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론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야.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만들고 그 했거든요. 이래서 이 토마스 쿤은 이 패러다임을 아주 그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그런 가정들을 담은 그 과학적 작업의 그 표준적인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인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정상 과학이라는 거, 그 노멀 사이언스라는 이런 틀을 제공하는 게 바로 패러다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그 표준 교과서,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그 표준 교과서에 제시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결국은, 이런 정상과학, 결국 그거는 이제 패러다임에서 시작된 건데, 이게 결국 결국 함께 일하고 그 주변 자연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시간을 거쳐서 그 권위를 또 이제 갖게 돼요. 우리가
과학이 이게 권위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권력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정상과학으로 딱 틀을 잡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다음부터는 권위를 갖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함부로 도전하는 거를 용납을 못하고 시간이 꽤 걸려. 이게 바뀌려면은. 예. 결국 이런데 그런데 말이죠. 이 과학이라는 게 결국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 있어서 어, 알고 보면 그 이론이라는 거는 약 50% 이상만 돼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과학적 이론으로 평가를 받아요. 60%. 다 이거는 그러나 100%는 있을 수가 없어. 100%는 안 나와요. 절대. 그러면은 결국은 statistical truth다.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과학적 그 결론은 통계학적인 그런 실험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 우리는 정상과학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상과학으로 이게 확립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아주 그 정상과학이 이제 100%의 그 진리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허점이 있는데 이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 비정상적인 정상과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것이 계속 다시 쌓이면은 예전의 패러다임은 그 권위를 잃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이 과학자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패러다임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. 예. 근데 이런 거는 어 결국 이런 게 새로운 자연을 이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이제 새로운 여기서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토마스 쿤이 말하는 자연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아주 예외적인 요소들이 계속 등장하고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을 형성을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런 전환.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게 그 예외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어느새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이제 상식에 막 접근을 하면서 이제 설득과 이제 전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혁명인데 이래서 결국은 이 선택 기준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특정 패러다임을 우리가 선택하는 결정이라는 거는 임의적인 거나 비합리적인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선택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를 하는 거거든, 결과적으로.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에게는 그 공통된 가치와 단순성, 그리고 일관성, 그리고 그 지지하는 증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과 그들의 그 상대적인 그런 가중치 이런 것들은 따라할 규칙이 아니라 결국 그 개인의 판단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각 시대마다 우리는 지금 또 굉장히 현대 시대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뭐 양자역학이니 뭐 상대성 이론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거조차도 계속 끊임없이 그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, 그런 건데 결국 이런 거 보면 과학 원리라는 거는 이 패러다임의 지배가 된다. 결국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뉴턴의 역학이라든가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정상 과학을 실천하고 또 이 과학적 업적이라는 것이 기존 패러다임에서 받아들여진 이론적인 체계로 구성된 표준 교과서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이 정상과학이 최대한도로 진행될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연적으로 그 자연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무시하거나 기존의 과학적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은 또 별도의 범주로 분류를 하고 곧 또 그것이 새로운 발전으로 또 해명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이제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 어, 이게 완전한 무슨 우리가 팩트를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패러다임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시대마다 다르고 이런 건데 이게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할 때
이것이 아주 그 도그마, 이 과학의 이론이라는 게 때로는 그 교조적인 그 도그마처럼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밀접하게 그 종교의 패러다임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어요.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간단하게 지금 원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핵 오염수, 핵 폐기물 오염수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자꾸 그 국힘당에서 뭐 괴담 뭐 얘기하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참 어설프고 참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인 게 결국 그 결국 그것도 그 패러다임이에요. 자기네들이 가설을 세울 때 그 오염치를 얼마로 보느냐, 오염치를 그 오염수의 그 농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 이론을 하고 그거는 얼마든지 그 가설에 따라서 그 오염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과학보다도 이게 안전이라는 거 우리가 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과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라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러면 벌써 이러면 이런 논쟁거리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당장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학의 한계라는 거는 이게 직접 바로 이게 실험에서 바로 나오질 않으면 참 이거를 팩트로 인정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뭐 우리가 그 암을 유발하는 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나타나잖아요. 뭐 탄 거를 먹어도 암에 잘 걸리는데 그것이 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. 몇 년 뒤에. 지금 오염수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굉장히 큰일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가장 피해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게 참 우리나라만 유독 그 일본 지금 편에 서서 지금 정부가 그거를 같이 따라가려는 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위기예요. 예, 우리 역사에서 지금 예, 어떻게 이렇게 자주성을 어, 예, 잃고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. 예. 예, 윤석열 타도해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